다음으로 주요국 2035 NDC 수립 동향을 주제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방종철 연구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방종철 연구관입니다. 오늘 주요국 2035 NDC 수립 동향이라는 주제로 이제 앞선 훌륭한 두 발표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우선 제목상에 이제 주요국 동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 2월이 일단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그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데드라인인데. 그럼 현재까지 뭔가 숫자가 나왔냐라고 하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당연히 현재까지 파악된 정확한 뭐 숫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향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은 이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보시면 주요국의 사례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035 NDC 3.0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되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리 협정 이후에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노력을 한 건 맞다,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거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 1.5도씨 목표에는 미달한다라는 것이 지난 캅의 그 GST에서 나온 그 주요한 결론이었고요. 이 결론이 이제 있다 보니 그 이후에 이제 제출되는 최초의 NDC가 되겠죠. 2035 NDC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보적이고 또 더 야심찬 수준으로 이 부분을 작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글로벌 공감대가 있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NDC 3.0이 과거보다 좀 더 이제 부문별로 세부 감축 전략 이런 걸 반영해서 구체화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보고 양식 같은 것들도 좀 더 표준화되고 진척 상황에 대한 그 추적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ETF 투명성 체계하고도 관련이 될 텐데 이제 전 세계가 다 이제 BTR 체계로 넘어감에 따라서 투명성 보고서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그 NDC 트래킹 프로그레스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추적 메커니즘 명확화 또 보고 양식 표준화 구체성 강화 이런 것들이 이번 NDC에서 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과거에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최신 기술 반영 같은 것들도 해야 되고 또 점점 이제 글로벌 이슈로 이제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협력에 대한 강조도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3.0이냐라고 할 때 앞서서 이제 뭐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있었지만 크게 시기적으로 보자라면은 뭐 2015년 파리 협정이 있었던 그해 이제 제출되었었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INDC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출이 되었었죠. 그때 이제 최초로 모든 당사국이 이제 감축 목표를 수립했었던 그게 보통 1.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5년에 그 30년 BAU 대비 37%라는 목표를 얘기했었던 게 우리의 NDC 1.0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전까지 뭐 다른 주요국 선진국들이나 이제 어넥스원 컨트리들은 이제 목표를 제출했지만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일부 이제 넌 어넥스원 컨트리도 자발적인 목표는 제시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많았지만 최초로 모든 당사국이 제출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NDC 1.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이제 NDC 2.0은 이제 감축 목표 상향, 이행 구체성 강화. 그 탄소 중립이라는 이제 새로운 어젠다가 이제 국제적인 어떤 표준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 제출된 NDC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년에 NDC 상향안을 만들고 상향을 만들었죠. 그 상향안이 이제 지금 18년 대비 40%로 목표 자체도 상향됐고 과거에는 이제 BAU 방식이었던 것이 이제 절대량 방식으로 바뀌면서 더 이제 구체적이고 좀 뭐랄까요 안정성 있는 그런 목표로 이제 강화되었다는 측면을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야 되는 NDC 3.0이 1차 GST 결과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반영해서 더 강력한 당연히 이제 NDC 자체가 이제 진전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더 강화된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뭐 이런 배경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국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저희 센터에서 매년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인터내셔널 그린하우스 가스 컨퍼런스라고 개최를 하는데 올해 또 주제가 올해 9월에 개최했던 주제가 이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주요국 현황 그다음에 정점 논의 이런 주제였기 때문에 시기가 잘 맞게도 이 내용을 저희가 마침 지난달에 논의를 했었고 뭐 EU, 미국,
호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컨퍼런스에서 논의되었고 발표되었던 내용들을 좀 발췌하고 축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9월 초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조금 넘어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뭐 이제 보통 프로젝트가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그 집약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 2월이라는 전 세계적인 데드라인 앞두고 아마 그 한 달 반 사이에도 많은 내부적인 논의는 있고 진전은 있었겠지만 뭐 그동안에 이제 발표되거나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금 릴리즈된 건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파악한 내용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먼저 EU고요. 왼쪽에 있는 파이 차트는 이제 전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한 겁니다. 19년 기준이고 클라이밋워치 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EU 전체 27개국 합쳤을 때 전 세계 한 3등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부터 22년까지 봤을 때 저기 맨 왼쪽 그 서식 슬라이드 보시면은 GDP는 67% 성장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32% 감소해서 디커플링을 달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EU가 상당히 이제 자랑스럽게 항상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현황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이제 장기 목표로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발표를 했었던 그 발표자가 EU가 2050 넷제로를 선언한 최초의 대기록이라는 걸 상당히 좀 자부심 있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인상 깊게 봤고요. 그다음에 그 2050으로 가는 과정에서 30년과 40년을 이제 지금 얘기 말씀드릴 수 있는데 30년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대 55% 감축이 이제 법제화되어 있고 이걸 위한 이제 정책이 이제 Fit for 50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35는 아니고 40인데요. 그 EU 집행위가 올해 2월달에 권고안의 형태로 이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90% 정도의 목표를 이제 권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결국은 2035 NDC에 당연히 기준이 될 겁니다. 30년 정해져 있고 40년 정해지면은 그 사이일 수밖에 없으니까 뭐 경로가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그래서 이 40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집행위가 일단 이제 제안한 내용은 여기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 아래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 타겟 1, 2, 3가 있고요. 선형 경로, 그다음에 85에서 90, 90에서 95 세 가지 옵션 정도의 경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 90%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입법 제한은 이제 새로운 집행위가 담당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단순히 이제 포인트만 딱 찍은 건 아니고 아까 이제 그 발표에서 이제 버짓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만 여기 2030에서 2050의 목표 예산 기간 예산을 최대 이제 16기가톤으로 제한하는 것까지 같이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EU도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뭐 80년부터 22년까지 봤을 때 사망자도 20만 명 정도 되고 경제적 손실도 6,500유로라고 하니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양에서 전체적인 배출 규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캅 28에서 에너지 관련 서약도 주도하고 또 앞서서 있었던 메탄 플래치도 EU하고 EU가 같이 많이 주도를 했었고 또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파트너십 같은 것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이제 EU의 상황입니다. 정리하면은 30년에 55%는 이미 정해져 있는 저 목표이고 40년은 지금 90%까지를 타겟으로 권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채택될 경우에는 35년은 그 순간 어느 정도의 점 포인트가 찍힐 텐데 뭐 그 부분은 이제 그 패스웨이나 이런 것들 함께 고려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국가는 미국이고요. 배출량 2위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위고 지금 30년 사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미국 사례는 이제 모델링을 어떻게 했다 그리고 분석 이렇다는 위주로 이제 그 당시 발제가 되었습니다. 30년 같은 경우에 GCAM USA라는 모형이 이제 주요 모형으로 쓰였고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이제 기관별 모형 분석 결과를 같이 이제 참고를 하면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개의 모형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봤지만 일종의 공통된 유사한 결론들이 나왔다면 그거 이제 상당히 로버스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력 수송 부분에 이제 기여도가 아주 높고 특히나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차 확대가 중요하다 이런 공통의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 부분을 예로 들면은 30년까지 청정에너지 71에서 80% 정도까지 증가, 수송 같은 경우는 전기차, 대중교통, 도시설계 개선 등 종합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었다고 하고요. 사실 우리도 뭐 비슷한 약간 우리는 물론 산업의 기여도도 상당히 높지만 일단 전력의 수송과 전력과 이제 수송의 기여도가 높은 건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35년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구체적인 뭐 결론은 당연히 없지만 그 30년 작업을 했었던 그 GChem 연구진이 있습니다. 그 연구진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들을 그 당시 발표에서 이제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게 지금 뭐 페이퍼의 형태로도 이렇게 퍼블리시도 되어 있긴 한데 이 연구진이 지금 분석을 이제 연장을 해서 한 35년 더 미래까지 쭉 분석을 해본 걸 보니 이제 커런트 펄러시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2005년 대비 44% 감축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0년 목표가 50에서 52니까 그거보다도 더 후퇴한 수준인데 거기서 이제 추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이넨스드 앰비션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은 65%까지 목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그 당시 발제자의 말씀이었고요. 어느 부분이 그럼 기여도가 높냐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전력이 가장 이제 감축량 중에서 기여도가 높고 그다음 수송 그 둘만 합쳐도 70% 정도 이상이 감축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뭐 건물 산업 이제 메탄 부분도 당연히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런 결과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65% 정도까지 이제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건 아직은 연구진 차원의 분석이고요. 이게 또 차후에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또 미국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격변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당시 발제자께서도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발제 후에 얘기하지 않겠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주입니다. 배출량이 사실은 뭐 나라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작죠. 우리보다도 배출량이 좀 적은데 호주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뭐 이렇게 다루거나 하진 않았을 텐데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발제 자료에 포함을 시켰고요. 일단 30년 지금 목표는 2005년 대비 43% 이게 법제화되어 있고요. 그 독립적인 기후 변화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장기 감축 목표 수립하는 게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Climate Change Authority CCA라고 하는데 영국의 CCC하고 비슷한 약간 벤치마킹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우리로 따지면은 과거의 녹색이 지금의 탄노기가 이 CCA와 좀 성격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완전히 정부하고 독립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자체 연구 분석을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약간 CCC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이부 쪽에서 CCA가 정부에 이제 자기네들의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자문을 제공해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법에 이제 써 있기로 그 소관부처 장관은 6개월 이내에 이 자문 의견에 대해서 수용한다 혹은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반대한다라는 답변을 제출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단순 자문기구의 역할을 넘어선 상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좀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지금 내고 그 결과가 이제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모양새로 저희가 발표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CCA라는 기관이 이제 최근에 낸 리포트에서 그 파리 협정에 부합하면서도 또 국제 사회의 기대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또 부응하는 수준을 감안해서 6개의 경로를 지금 제시한 리포트가 있고요. 뭐 좀 극단적인 양 위에 아래 거 빼고 4개만 지금 여기 써놨는데 30 NDC 추세, 그다음에 저기 IPCC 1.5도씨 경로를 준용, 그다음에 뭐 기존의 목표를 선형 보관한 것, 그다음에 40에 넷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 등 각각의 이제 목표 퍼센트는 써 있고요. 그래서 한 65에서 75% 정도의 범위를 이제 제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타임라인인데 일단 올해 연말까지 35년에 대한 그 제안 어드바이스를 포함한 본인들 기관의 이제 애뉴얼 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된다라고 치면은 CCA 차원에서 이제 하는 그 명확한 제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호주가 워낙에 땅도 넓고 자원도 많고 한데 광물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 정책 수립에 있어서 좀 한계도 있는데 또 이제 일정한 기회로도 요인으로도 보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하고요. 뭐 Future Made in Australia라는 법안을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보통 다른 뭐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지만 NDC 이행도 하면서 경제 발전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그런 법적인 어떤 절차들, 제도들도 지금 같이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발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인 것은 우리 NDC에서 지난 30 때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지만 뭐 수소, 그다음에 CCS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수소를 국내에서만 하기는 어려우니 해외 수입을 많이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CCS도 국내 저장소에서만 할 수 없으니 해외 저장도 고려하고 있는데 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호주도 그 주요한 뭐 수입 가능한 국가 혹은 이제 저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국가로 이제 고려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호주의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가능한 부분들을 좀 찾아야지 여기에 이제 전략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봐야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떡줄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이제 기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아니기 때문에 호주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은 사실 그 당시 발표에서 3호에 대한 뭐 명확한 타겟까지는 얘기를 그 발제자께서 해주시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과거에 이제 이제 어떤 모형을 써서 했고 그다음에 조금 그 관련된 지금 국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할 거다라는 정도의 얘기고요. 상황은 뭐 일본 목표는 지금 46%죠. 13년 대비 46%고 뭐 50%까지 상향 조정 의지는 있다 정도의 이제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GST 결과를 이제 좀 참고해 본 결과 더욱 야심찬 목표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호 NDC 관련돼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에너지 연소로 인한 배출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결국 NDC는 에너지 계획과 서로 따로 떨어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 7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30년 이후에 이제 목표도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3월 의회에서 최종 승인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내년 2월까지가 NDC인데 이게 타임라인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에너지 계획과 맞물려서 일단 NDC는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도의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본인들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AIM이라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AIM 모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했고 국가 목표 설정에도 이제 활용이 돼 왔는데요. 한 3가지 시나리오를 쭉 분석을 해본 결과 넷제로까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발제들을 여기 그래프에 보여줬고, 굳이 따지자면 저 선상에서 35년이 몇 %이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저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분석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 숫자들이 어떤 구속력이 있다거나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고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례는 뭐 다들 잘 아시지만 간략히 이제 한 1분 30초 정도 남아서 랩업을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제 사실은 18년 이전까지는 이제 디커플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BGP 경제 성장폭이 훨씬 이제 온실가스 배출보다는 더 이제 빠르게 됐기 때문에 배출 원단위가 점점 낮아지는 좀 상대적으로 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고요. 피크 도달 이후에는 지금 이번 23년 잠정치까지 나온 걸 봤을 때 본격적으로 좀 디커플링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전환 시점은 늦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감축 목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나엑스 원국까지만 20년 목표도 냈고 30년 목표도 점진적으로 강화시켰고 탄소 중립도 국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제도적으로 또 명확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3호 NDC는 올해 3월에 이제 전문가 기술 작업반 구성이 이제 킥오프가 되었고 현재까지 부문별 검토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목표 수준에 대한 생각들도 많고 이제 의견들도 많은데 이제 굳이 이제 저희가 이제 노머티브하게 따져봤을 때 선형 경로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IPCC 경로를 따라가 볼 수도 있겠고, 혹은 1인당 GDP나 1인당 배출량이나 GDP당 배출량이 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로를 그려볼 수도 있겠고, 사실 단순한 이제 중등 수준의 수학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법군법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려봤을 때 레인지가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다채롭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이제 외부에서도 어떤 우리나라가 가야 할 퍼센트가 몇 %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거를 어떻게 바텀업으로 쌓아 올렸을 때 가능하게 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저희 작업반에서도 많이 좀 진행되고 있고 부처에서도 그런 고민이 많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통계 바뀌면서 이번에 96 방식에서 06 방식으로 국가 통계 바뀌면서 이제 냉매 같은 것들의 배출량이 좀 크게 잡힌 것들이 이제 좀 목표 설정하는데 좀 고민된 부분도 있고요. 또 국제 감축 이런 것들도 계시는 분이라면 다들 어떤 이슈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부적인 가장 큰 또 요인 변동 요인 중 하나가 이제 헌재의 결과인데 그 부분은 이따가 현준호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아직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이제 주요국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 가시적인 어떤 타겟들이 보이는 국가도 있고 아직 안 나오는 국가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가시적인 수준까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또 데드라인이 있는 작업이니 이 작업을 주요국 사례와 함께 좀 파악해 가면서 저희도 적정 수준을 좀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